오늘 같이 공부하실 내용은 대단원 6 분자운동과 상태변화의 제7강 상태변화와 열에너지 50페이지입니다. 제7강 상태변화와 열에너지. 자, A.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변화입니다. 자, 이러한 상태변화에는 융해, 기화,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승화가 있습니다. 이때 흡수하는 열의 종류는 상태변화의 종류에 열을 붙여서 융해열, 기화열, 승화열로 표현하면 됩니다. 또한 각각 상태변화의 예가 잘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거 다 외우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한 가지씩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융해. 보시면 아이스박스 속에 얼음을 넣어두면 얼음이 녹으면서 음식물이 차가운 상태로 보관된다. 얼음이 무슨 상태죠? 그렇죠. 고체 상태에서 녹으면서 액체인 물 상태로 가죠. 즉 고체에서 액체로 갈 때 어떤 열, 즉 융해열을 흡수합니까? 아니면 방출합니까? 그렇죠. 흡수하게 되죠. 그래서 흡수해서 액체인 물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기화의 예로는 더운 여름철 마당에 물을 뿌리면 시원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더운 여름철에 마당에 물을 뿌리면 그 물이 주변에 있는 열을 가지고 흡수해서 어떤 상태로 갑니까? 기체 상태에서 날아가죠. 즉 액체에서 기체 상태로 변하게 되죠. 이 과정을 뭐라고 했습니까? 기화라고 했죠. 그래서 이때 기화 과정을 통해서 수증기로 해서 날아가게 되는데, 이때 어떤 열을 흡수한다고요? 그렇죠. 기화열을 흡수해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주변보다 그 물을 뿌린 곳이 온도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시원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승화를 보시면 이때 나와 있는 게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도록 드라이 아이스와 함께 포장한다 되어 있죠. 드라이 아이스는 어떤 물질입니까? 예, 이산화탄소를 얼려서 만든 고체 물질이죠. 즉, 이 드라이 아이스가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하면서 어떤 상태로 갑니까? 기체 상태로 변하게 되죠. 이때 흡수하는 열의 종류를 무엇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승화열이라고 하게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 지금 공부한 열에너지의 상태변화 종류 있죠? 자, 이 종류 융해, 기화, 승화와 그 다음에 이때 흡수하는 열에너지의 종류 융해열, 기화열, 승화열 및 오른쪽에 나와 있는 예를 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꼭 외우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B. 물질의 가열 곡선입니다. 물질을 가열하였을 때 그 온도 변화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때 그래프에서 계속 열을 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온도가 일정하게 나타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곳이 여기 이 두 곳입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물질을 가열할 때 가열한 열이 모두 상태 변화에 쓰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밑줄 쳐주세요. 자, 그 다음 녹는 점, 끓는 점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도 밑줄 쳐주세요. 자, 녹는 점은 고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하기 시작하는 온도를 의미하고, 끓는 점은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하기 시작하는 온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물질의 상태가 고체 상태이고 다음에 나타나는 일정한 구간이 무엇이 되죠? 녹는 점이 됩니다. 자, 녹는 점에서는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구간이며 상태 변화가 완전히 끝나고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 부분의 상태는 액체 상태이고, 다시 평평한 구간이 나오는 이곳은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며 상태 변화가 끝나는 이곳부터 시작해서 온도가 올라가는데 이곳의 상태는 기체만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가열곡선 그래프와 녹는 점, 끓는 점, 상태가 변할 때 온도가 일정한 이유에 대해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종이컵으로 메추리알 삶기 보시겠습니다. 종이컵에 메추리알과 메추리알이 잠길 정도의 물을 넣고 알코올 램프로 종이컵을 가열하면서 메추리알을 삶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신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종이컵에 열을 가한데도 불구하고 종이컵이 타질 않고 그 안에 있는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때 가해준 열이 물을 수증기로 변화시키는 상태 변화에 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언제부터 종이컵이 탈까요? 종이컵 안에 있는 모든 물이 증발하면 그때부터 상태 변화가 끝났기에 종이컵이 타기 시작합니다. 자, 실험 정리하면 종이컵이 타지 않는 것은 물이 끓고 있는 동안 가해준 열 에너지가 물의 상태 변화에 사용되었기 때문이고, 물이 끓어서 모두 없어진 후에야 종이컵이 타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종이가 타는 온도는 물이 끓는 온도보다 높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 5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52페이지 C, 열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입니다. 자, 우리 앞쪽에서 A는 뭐였죠?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였죠. 자, 이번에 배울 것은 열에너지를 반대로 방출하는 상태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 상태 변화의 종류에는 응고, 액화,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승화가 있습니다. 이때 방출되어지는 열 에너지의 종류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상태 변화의 종류에 열만 붙여서, 자, 응고였으니까 응고열, 액화는 액화열, 승화는 승화열, 이렇게 표현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과 예를 하나씩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응고가 뭐였죠?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상태 변화를 얘기했죠. 이때 방출되는 열 에너지의 종류는 응고열이고, 자, 예로는 이글루에 물을 뿌려 내부를 따뜻하게 한다. 이글루가 뭐예요? 자, 에스키모인들이 얼음으로 지은 집이죠. 이 얼음으로 지은 집 안에 물을 뿌리게 되면 그 물이 주변이 춥잖아요. 그러면 얼게 돼요. 얼면 즉 어떤 상태 변화가 되죠? 액체에서 고체로 가죠. 액체에서 고체로 갈 때 열을 흡수합니까? 방출합니까? 방출하죠. 어떤 열 에너지를 방출하죠?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응고열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세하나마 약간의 온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액화, 기체에서 액체로 가는 현상. 이때 방출하는 열 에너지를 액화열이라고 하고요. 이때 예로는 스팀 난방을 이용하여 집안을 따뜻하게 한다. 스팀 난방은 밑에서 다시 얘기할 건데, 이거는 보일러를 통해서 액체인 물을 기체 상태인 수증기 형태로 만든 다음 그 수증기를 관을 통해서 우리가 추운 곳이나 이런 걸 보내요. 그러면 그 안에 방열판이 있는,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라디에이터라는 게 있는데, 그곳을 지나면서 주변에 열을 발산하고 기체가 다시 액체 상태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난방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승화,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승화인데, 이때 방출하는 열 에너지는 승화열이고, 이때 예로는 수증기가 상공에서 빙정에 달라붙어 승화될 때 기온이 상승한다. 나중에 비가 오는 원리에 대해서 다시 배우겠지만, 어쨌든 우리 그 구름 위쪽 공기 중에 빙정이라는 작은 얼음 알갱이가 이제 떠 있어요. 그 얼음 알갱이에 수증기가 달라붙어서 그 빙정의 알갱이가 더 커지게 되는데, 그 수증기는 기체 상태잖아요. 기체인 수증기가 고체 상태인 빙정에 달라붙어서 다시 얼게 되는 거죠. 즉 고체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체에서 고체로 갈 때 이거를 뭐라고 하죠? 승화라고 했었죠. 이때 방출하는 열 에너지를 승화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방출하는 열 에너지 때문에 기온이 약간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상태 변화의 종류와 열 에너지, 그 다음에 얘를 다 외우셔야 합니다. 자, 전 시간에 시험을 봤었죠. 그래서 그 시험에 다 통과해서 제대로 외우신 분이라면 오늘 공부하신 내용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 또한 쉽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다음 내용 넘어갑니다. D. 물질의 냉각 곡선.
가열곡선과 마찬가지로 온도를 낮추어 냉각될 때에도 온도가 일정한 이 두 구간이 나타나며, 온도가 일정한 이유는 냉각할 때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밑줄 쳐주시고, 그래프에서 위쪽에 평평한 구간도 마찬가지로 끓는 점이라고 하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평평한 곳을 어는 점이라고 하는데, 이 어는 점은 액체가 고체로 응고할 때의 온도를 얘기하고요, 같은 물질에서 이 어는 점과 녹는 점은 항상 같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같은 물질에서 어는 점과 녹는 점은 어떻다고요? 항상 같습니다. 예를 들어 물 같은 경우에는 물의 어는 점이 몇 도죠? 0도죠. 즉 1기압에서 물의 어는 점은 0도이고 물이 녹기 시작하는 이 온도도 0도가 되는 것입니다. 즉 어는 점, 녹는 점이 같아지는 겁니다. 둘 다 0도로. 자, 마지막 냉장고와 스팀 난방의 원리를 보시겠습니다. 자, 냉장고의 구조는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 요 세 부분으로 나누고요. 이 파이프 안에 냉매라는, 즉 온도를 낮춰주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의 상태는 기체 상태입니다. 이 냉매를 넣어주게 되면 압축기에서 이 파이프 안에 냉매를 높은 압력으로 쏘아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증발기를 거치게 되는데, 이 증발기는 보통 냉장고 뒷면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냉장고 그 뒷부분 근처에 가보면 약간의 열기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냉장고에서 열이 나올까요? 이 응축기에서 아까 기체 상태인 냉매가 이 응축기를 지나면서 액체 상태인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즉 기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하죠. 자, 그럼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 자, 기체에서 액체로 갈 때 사용되는 열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그럼 우선 기체에서 액체로 간다는 얘기는 어떤 상태 변화를 일어난 겁니까? 액화죠. 이때 액화열이 사용되는데 액화열을 흡수합니까? 방출합니까? 방출하게 되죠. 자, 그래서 액화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냉장고 뒷면에 있는 응축기에서 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돼서 액체 상태인 냉매가 다시 냉장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증발기라고 표현해놨죠. 그래서 냉장고 안, 증발기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액체인 냉매는 원래는 기체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상태예요. 즉 인위적으로 기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를 시켜놓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냉매가, 액체인 냉매가 냉장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원래 상태인 기체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뭐가 필요하죠? 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열을 자꾸 흡수하게 돼요. 그래서 액체가 기체 상태로 변하게 되죠. 이때 액체가 기체 상태로 변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화라고 하죠. 이때 기화열을 사용하게 되고, 기화열을 흡수합니까? 방출합니까? 흡수하게 되죠. 기화열 흡수를 통해서 냉장고 안의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원리로 해서 다시 기체 상태로 변하고, 그 기체 상태인 냉매가 압축기를 통해서 다시 응축기로, 응축기에서 다시 상태 변화돼서 증발기로, 자, 이런 과정을 계속 순환하면서 냉장고 안의 온도를 낮춰주게 되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셨나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면 선생님께 와서 꼭 질문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스팀 난방입니다. 스팀 난방은, 자, 보일러 안에 있는 액체 상태의 물이, 자, 열을 받아서 기체인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 상태 변화가 무엇이죠? 액체가 기체로 가는 상태 변화, 기화죠. 이때 기화열을 흡수하게 됩니다. 기화열을 흡수해서 열 에너지를 갖고 있는 이 스팀, 즉 수증기가, 자, 관을 통해서 쭉 가서 방열기를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열을 내어놓게 됩니다. 자, 이때 상태 변화는 열을 내어놓으면서 상태가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게 되죠. 이때 상태 변화가 액화열 방출이 되겠습니다. 액화열 방출.
그래서 다시 액체 상태인 물이 보일러를 통해서 다시 기체가 되고 다시 방열기로 가서 다시 액체가 되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순환해서 방 안의 온도를 높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좀 중요한 내용들 많이 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모르는 내용은 꼭 선생님께 질문해 주세요.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